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그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의 임수죠. 자, 임수라고 하는 건 먼저 알아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임수가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제가 일간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것이 있어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 임수 말씀드린 거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토로서 뭘 하면 좋다?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다 양간에 해당이 돼요. 양간. 자,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의 식간 중에서 15가지가 양간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이러한 경금,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양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로 뭘 쓰냐면 관사를 쓰게 돼 있어요. 관사를 써야지만 용도가 크다는 얘기죠. 큰 나무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병화는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병화의 빛과 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임수로서 칠살이지만 수보양광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고황토에 해당이 되고 매우 높은 산, 넓은 광야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숲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넓은 경작지가 돼서 곡창지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간목을 치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금은 단단한 무쇠화가 있기 때문에 칠살 병화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경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과 같기 때문에 소용돌이치는 그런 어떤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좋다. 요즘 중국의 샨샤댐인가 하는 것이 지금 붕괴될까 말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방을 한다 하더라도 제방하는 토가 약하게 되면 이 제방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임수가 큰 어떤 소용돌이를 치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일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반면에 이제 음간이 을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있죠? 정화, 그 다음에 기토, 신금, 그 다음에 개수 같은 음간 같은 경우는 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후를 맞춰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을목 같은 경우는 개수 병화로서,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 임수로서,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수 병화, 신금 은 임수로서 취용을 하게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면 좋은 것이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신금 경금으로서 금으로서 개수를 생하고, 토가 있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취용법이다라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수도 또 그러한 취지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간목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식신, 상관, 재성, 인성 등이 골고루 배합이 잘 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지,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지당하게 옳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무토가 간목을 쓰고 병화가 임수를 쓰고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건데, 저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주는 뭐예요? 사주는 중화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의 중화를 뜻하는 거고요. 왕쇠 또 강조드리지만 그 다음에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돼요.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추우냐 아니면 더우냐 이걸 놓고 보는 건데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이 양간이라고 양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진치하고 강하고 남성스러운 거기 때문에 양간이 강할 때는 강한 것으로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부용신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억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은 눌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이 왕했을 때는 경금을 쓰는 거고요. 병화가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거고 무토가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소벽 즉 왕한 무토를 간목으로서 억제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그 다음에 임수로서는 무토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당연히 무토가 약할 때는 간목을 쓸 수가 없겠죠. 무토가 약할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화가 있어 주어서 이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도와줘야 되죠. 가령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무토가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이렇게 4월 같은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죠. 특히 또 무토가 예를 들어서 수월이란가 미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왕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왕한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공력이 떨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요.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소벽하는 것이 좋은데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덥잖아요. 그 다음에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노광절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을 왕하면서 덥다는 얘기죠. 그리고 4월의 간목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가 뿌리 있는 수가 있어서 임수도 상관이 없겠지만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게 되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용도, 그 다음에 간목을 갖다가 배합시켜주는 용도를 가지고 배합을 맞추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재성인 것이고요. 이거는 인성인 것이고 이거는 관성인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유금이 또 수를 생해줘야지 수가 등이 윤토도 하고 조후도 하고 간목도 생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선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우가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에 선우가 있는 것이지 식재관 인성에 대한 배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왕했을 때는 간목을 먼저 취용하고 나머지 재성과 식상과 인성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중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을 말씀드릴 때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바로 무토라든가 임수일간은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4월이 아니라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인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원령 자체의 목이 왕한 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토 자체가 이럴 때는 물론 이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체가 약하지 않지만 인목 자체, 목 자체가 칠살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얘를 용신으로 쓰기는 좀 부담스럽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화를 용신으로 이용해서 왕한 관살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살인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로 맞춰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월에 화가 있게 되면은 사주가 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은 한두 점 정도 있음으로 인해서 무토를 윤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치열하지 않도록 배합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토가 4월에 태어난 거 아까 설명했던 것과 무토 인월에 태어났던 것은 제가 또 강조하지만 일간의 특성과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의 배합에 따라서 먼저 관성을 쓸 것인지 먼저 인성을 쓸 것인지 아니면 식신상관을 쓸 것인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간목을 쓰는 것이 정법
이유로 될 수가 있겠지만 원령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간목을 못 쓸 수도 있어요. 환목 자체가 사주 원국이 없으면 당연히 간목을 빼놓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배합을 맞춘 것은 당연한 거죠. 무조건 간목이 없다고 해서 나쁜 사주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 즉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루면 되는데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간의 특성에 맞춰서 배합을 해주면 더 좋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약간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그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에 해당이 되죠. 양에 해당되는 물이라고 해서 양수가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계속 제가 양수 대해수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식상할 수도 있겠고 맨날 같은 거 반복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수, 양수, 임수라고 하는 거 양수이면서 대수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과해 버리면은 사주 배합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라고 하는 거 제가 양수, 대수라고 했고 큰 물과 같기 때문에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큰 물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요. 물이 한번 작은 물은 뭐 흘러가봤자 그냥 거기지만 큰 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를 들어서 뚝방 같은 것이 터진다거나 쓰나미가 일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일게 되잖아요. 뭐 누가 그러던데 불이 나게 되면 뭐라도 하나 건질 거라도 있지만은 뭐 물난리가 나면 건질 것도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그 어떤 재앙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강호수와 같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마 내지는 이제 이 집중호우 때문에 엄청난 비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저기 중국 샨샤댐인가요? 샨샤 댐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크기가 소양강의 뭐 수십 배 정도 되는 그런, 소양강 댐의 수십 배 정도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댐인데 이게 지금 범람 위기에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좀 범람할 위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물을 좀 방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샨샤댐 밑으로 댐이 또 수십 개가 있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의 댐, 우리 소양강 댐 밑으로 여러 가지 댐들이 쭉 있듯이 샨샤댐 밑으로 댐만 한 수십 개, 제가 알기로 몇백 개로 들었는데 언제 땅이 넓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방류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 밑에 있는 댐들도 다 뭐예요? 넘치거나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함부로 방류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비가 일주일 정도 더 집중호우가 내린다라고 하면 이것이 붕괴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영토의 3분의 1 정도가 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가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물들이 한번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무토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임수만 놓고 봤을 때 임수의 특징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사시사철 무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토가 진술충묘월, 특히 이렇게 미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할 때는 무토 당연히 못 쓰는 거죠. 하지만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해자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임수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토를 취용해서 제방하는 것이 좋죠. 근데 이 무토가 없었을 때는 부득이하게 무토가 없는데 없는 무토를 쓸 수는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목은 이제 간목 같은 것이 있죠.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식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관성이 없었던 식상으로서 임수의 기운을 설기 순세하는 그런 것으로도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100% 무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 중화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를 쓰는 격국하고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는 없고 식상인 목을 쓰는 격국하고 어떤 게
더 좋으냐면 당연히 무토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원칙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제2차적, 3차적인 어떤 배합을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은 최선을 공부한 연후에 차선을 배우는 것이 좋은데, 최선을 모르고 차선을 알게 되면 그거는, 최선을 모르는 사주는 뭐예요? 진짜 좋은 사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토가 있어서 무토를 쓰면 좋지만 없으면 당연히 식상을 쓸 수도 있다. 무토는 최선이 될 것이고 식상은 차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사오미 뭐야 남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절은 여름이지만 늦여름이에요. 늦여름. 그래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기운이 뭐 너무 차갑고 시원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미월이라 하더라도 사오미 뜨거운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온하면서 건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은 그 다음에 더하여 토왕절이죠. 토왕절. 임수는 일간 자체가 임수인데, 임수는 4월에 절지에 해당이 되고 5월에 절퇴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렇게 왕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미월의 미토는 갑작스럽게 무토 쓰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에 토가 왕한테 다시 이거 임수를 무토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무토부터 들이대게 되면 이거는 임수 자체가 매몰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물이 좀 고여 있어야 댐을 쌓든지 뭐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인성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임수가 살아나죠. 그래야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학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하반월로. 그래서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5월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이 금과 수를 같이 배합하는 그런 특징을 갖겠지만,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5월과 같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내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를 쓰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금하고 목을 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임수가 탁해지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으로서 토가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월에 임수가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한다고 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시켜 무토가 임수를 완전히 파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토를 갖다가 완전히 파극해서 없앤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임신이라든가 다시 지지로 금수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무토를 쓸 수도 있는 사주 국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났죠. 사주에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격을 논할 때 임수가 양인지 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토가 음토인지 양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육친 관계가 드러날 것이고, 임수가 미토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 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으로 볼 수도 있고,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뭐 정제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관격인데, 물론 토왕절인 미월에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신약, 관, 왕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관왕하다라고 하는 말을 써 드릴 때는 이
글에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한번 캐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신약이죠. 일간이 약해요. 관왕이죠. 관상이 왕합니다. 여러분들 뭐 육신론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듣고 배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할 때는 그 정관도 나한테는 좋지 않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신약한 것을 신약한 나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금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겠고요. 이 금은 이 임수 입장에서 인성이 되겠고, 같은 수로서 도와줄 수도 있죠. 같은 수는 비겁이 될 것인데, 이렇게 토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수만 있다라기보다는 금이 좀 있어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토가 있게 되면은 그 토는 다시 이 인성을 생해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금이 있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수도 마찬가지고 토가 많게 되면 수는 다 토에 의해서 파극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비경겁제가 먼저 있는 것보다는 금이 있는 것이 더 좋고요. 금이 있는 상태에서 뭐 수가 한두 점 더 도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우선적으로는 금이 있어주는 것이 좋고, 토가 많아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좋은 그런 배합법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사주 일지에 임신, 신금이 있습니다. 임신일주죠. 자, 월령 토왕절 일간이 약한데 신금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장생처. 그래서 일간 자체가 이 신금 하나만 얻어도 일간 자체가 약해지지 않아요. 이 정도만 돼도 불약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신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죠. 임수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신중에 있는 임수의 통근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에 가장 강한 경금이 생수도 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연지의 자수를 봤으면 이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신금 인 장생도 얻고 양인인 자수도 얻은 상태에서 개수가 이렇게 또 투출하고 또 경금이 이렇게 연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미월의 임수 원래 신약해야 되는 것인데 타지지에 금수가 왕량하게 되면 신강한 사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월에 무토 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이렇게 사주가 신강한 쪽으로 변하게 되면 무토를 능히 취용해서 임수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생시가 어떻게 정황해지느냐에 따라서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무토로서 쓰는 것이고, 무토가 없게 되면 무토가 없고 간목이 있는 경우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주가 어떻게 짜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짜임새를 가지고 쓰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있을 때는 어떠냐 놓고 봐야 되겠죠. 자, 무토를 용신으로 쓸 때는 무토 자신도 좀 강해야죠.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신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벌써 나를 생해주는 금이 두 개에다가 경금이 또 투출돼서 나를 생해주게 되겠죠. 연지에는 양인 자수가 있고 양인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자중에 있는 양인 개수가 투출된 거기 때문에 얘는 개수, 양인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임수일간이 미월에 임수를 하더라도 이건 아주 왕한 그러한 때에 왕한 임수에 해당이 되죠. 당연히 무토가 있으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좋은데, 미월의 무토이기 때문에 무토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놓고 봤을 때 미월의 무토가 투출하면 이것도 굉장히 왕한 세력을 얻지만 임수가 더 많은 세력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일간이 약하고 일간이 왕하고 살이 약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자 약살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돼요.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살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재성인 화로서 무토를 갖다 도와줘야 되죠.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미중에 있는 정화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없기 때문에 울로 자체, 대운 자체가 이렇게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금운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일간인 수가 왕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지 않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병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병술대운 오게 되면 토가 세력을 얻게 되고 병화까지 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라 하더라도 갑신을요, 정해부자가 조금 금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대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뭐 이모개미 요런 경우에는 지지로 화운이겠고, 경진도 진토가 이게 토운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신자진 수국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거는 결코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토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무토를 생해줘야 되는데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진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진중에는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중에 있는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하면 되겠네요 하는데, 이거 진중에 있는 무토는 쓰기가 되게 애매한 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습토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진토는 사수동지라고 해서 물로 화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진에다 자까지 있게 되면, 물론 이제 미토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신자신 수국을 완벽하게 이루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계가 천간에 투출을 하고 경금까지 있게 되면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로서 작용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로서 진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주고 더하여 금수가 많기 때문에 화로서 조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국의 무토가 임술관이 왕한데, 원국의 무토가 있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없을 때는 뭐 다른 걸로 당연히 취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병호대운 이제 화를 얻었기는 했지만은 목이 없는 상태에서 미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하기는 어렵죠. 뭐 물론 화를 얻었지만, 뭐 정미대운 제가 봤을 때는 화토를 얻었다 하더라도 좀 많이 약하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는 사신합수에서 다시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자시, 신의시 다시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월의 임수가 너무 신왕해져 있는 3주에서 이게 생시를 가지고 배합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